모델링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미지 올려주셨는데 실린더 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제품에 대한 모델링 접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으로 실린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고 사이드를 몇 개로 할지가 손잡이 폭이 되겠죠. 사이드는 저는 32개로 할게요. 손잡이를 만들 걸 생각해서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위아래에. 에디테이블 폴리곤으로 위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지웁니다. 엣지에서는 이 모서리 부분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 브릿지 합니다. 손잡이 형태가 만들어졌죠? 가운데는 커넥트 한 다음에 챔퍼해 줍니다. 필렛이 되고 있는 손잡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 선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오케이 해주고 이 올라가는 부분도 커넥트 해줍니다. 필렛이 되는 부분까지 형태를 만들어주고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해줍니다. 최대값으로 챔퍼해주고 개수를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한 다음에 겹쳐있는 부분은 컨트롤 리무브 한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엣지를 좀 더 내려줄게요. 보더를 이용해서 내려준 다음에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엣지를 내려주도록 할게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FFD를 이용해서 2x2로 모서리를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기울어지는 각도는 제품에 맞게 작업자가 선택하면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반대쪽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한쪽을 내렸기 때문에 시메트리 명령으로 X축을 이용해서 시메트리 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형태는 다 만들어졌죠.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주고 모서리는 똑같은 두께가 될 수 있게끔 아래쪽에 있는 스트레이팅 코너를 체크해줍니다. 이 두께 부분은 이 손잡이의 두께 정도 생각하고 두께를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해주면 기본 형태는 만들어졌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안쪽 폴리곤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엣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엣지가 좀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겨요. 쉘 명령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FFD로 이 부분만 살짝 올라가게 해줍니다. 제품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시메트리 반대쪽도 똑같이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그럼 이제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부분은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브릿지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건 이제 조절하면 되는데 디테일은 작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한쪽으로 기울일 건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건지는 작업자가 결정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빼고 손잡이 부분 안쪽 부분이 둥글게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푸시 명령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바깥쪽으로 밀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살짝 올라오고 여기도 살짝 내려옵니다. 균일하게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이제 여기만 막으면 되죠. 막고 균일하게 선을 나눠야 되는데 보더를 이용해서 양쪽을 막아줍니다. 캡을 씌우고 버텍스에서는 여기까지는 뭐 직선으로 연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연결해 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커넥트 해주고 여기도 커넥트 해줄 수 있죠. 양쪽 똑같이 커넥트 해줍니다. 시메트리 해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컷 명령을 사용할 건데 아래쪽에 보면 컷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 띄우고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약간 기울어지게 생길 텐데 상관없이 그냥 연결해 줍니다. 안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생기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Alt X를 해보면 뒤쪽에 있는 버텍스들이 있죠. 이것들이 선택되지 않게끔 점을 선택할 건데 선택할 때 백페이스 옵션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점들만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뒤쪽에 있는 점은 선택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위에 있는 점만 선택되게끔 한 다음에 백페이스 꺼주고 가운데 있는 점들은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Alt X를 다시 눌러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에딧 지오메트리에 보면 릴렉스가 있어요. 릴렉스를 이용해서 여러 번 눌러주면 주변에 있는 점하고 부드럽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되기도 하죠. 균일하게 됐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네요. 형태는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디테일을 만들어 볼게요. 스무스하게 만들어서 폴리곤 선택한 다음에 셀렉션 부분에 바이앵글을 이용해서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 있는데 클리어하고 8번을 줄게요. 컨트롤 I 한 다음에 여기는 클리어 한 다음에 7번을 줄게요. 그러니까 7번하고 8번만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거니까. 두 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폴리곤 물체가 된 거죠.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주면 스무싱 그룹이 다른 것끼리 부드럽게 연결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내려주면 좀 더 내려간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FFD를 했을 때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3x3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약간 더 내리면 이렇게 라운드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이제 작업자가 선택하면 되겠죠. 에디테블 폴리.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가운데 엣지를 하나 추가해주고 이 엣지는 스플릿합니다. Alt X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스플릿한 두 개의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텐드 보더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살짝 넣어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디테일에 따라 이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Alt X.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시메트리 한 다음에 에디테블 폴리. 엘리먼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 형태가 만들어지죠. 재질 아이디를 1번, 2번으로 만들어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챔퍼를 해주면 되는데 챔퍼 명령으로 이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챔퍼해줍니다. 값을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한 번 더. 그래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도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챔퍼가 같이 돼요. 아래쪽에 보면 각도가 있는데 50도가 넘어가는 부분만 챔퍼가 됩니다. F4번 키. 이렇게 할 수 있고 스무싱 그룹을 더 한 다음에 챔퍼를 해도 됩니다.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디테일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재질도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멀티 재질로 1번은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반사를 갖게 해야겠죠. 약간 반사를 갖게끔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금속이니까 프리셋에서 알루미늄 러프 이런 거 찾은 다음에 약간 디퓨즈만 어둡게 만들고 러프함을 좀 더 추가해서 더 추가해 줍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재질이에요. 적용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작업을 하다가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페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